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같이 성장시키는데 한 목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앞서서 해당 댓글에 어떠한 분이 질문을 올려주신 거에 대한 추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원유도 마이너스를 찍었는데 네가 주장에는 영원히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특정 일부분,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선물로 인해서 안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너는 이게 마이너스가 유가는 나왔는데 이것도 마이너스가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냐라는 그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저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영원히 안 되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를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유가와 비트코인에 대한 성향이 좀 다릅니다. 똑같이 시추를 하고 여기에서 채굴을 한다고 해도 여기는 실물이 있고요. 여기는 실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대한 조건이 왜 마이너스가 나왔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어, 질병 사태로 인해서 원유를 많이 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원유에 대한 시추는 계속 해야 되는 실정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매우 부족하다 보니까 웃돈을 주고 그런 현상으로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 아무도 안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수수료를 더 얹어서 주려고 하는 그런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라고 해서 이 원유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실물이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하고요. 그리고 선물에서만 마이너스가 난 것이지 실제적으로 거래했었을 때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똑같은 성향을 보기에는 좀 어렵죠. 같은 자산군이라고 해도 N은 화폐 성향이 좀 있고 N은 원자재에 대한 성향이 좀 더 짙습니다. 그리고 N은 실물이 있지만 N은 실물이 약간 없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관적 추이에 대한 그런 유해 물질에 대한 보관 장소가 필요하는 그런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지만 애 자체는 보관에 대한 측면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또 특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에 대한 영원의 수치와 마이너스 이 원자재의 마이너스에 대한 수치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원유가 마이너스가 났던 이유는 원유 선물 만기 시즌의 도래의 종가와 시가에 대한 갭 차이가 너무 크게 나버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냐, 배제하고 볼 수가 있냐? 저도 그렇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없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어떻게 보면 기본 선물의 기본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보았을 때는 공매도와 공매수가 공존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매도량이 많이 짙어지면은 이 시장이 완벽하게 종말이 돼서 아예 소각이 되고 종말이 돼서 아예 없어지고 소멸이 되고 증발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는 게 아니고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주장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아예 없어져 버린다. 이 시스템상으로 아예 없어져서 아예 사기판으로 끝나버리는 시장이다라는 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선물이라는 것 자체는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해서 원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계속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없어진 아이 자체 생태계가 없어지냐 마냐 이거에 따른 주장으로 제가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 두 잣대 기준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영원에 준할 만큼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죠. 나중에 이것보다 더한 질병이 나왔을 경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시스템상 선물로 이미 들어왔던 시장은 그리고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었던 시장은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예 없어진 시장이 뭐 폐쇄되고 폐상하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폐가 좀 다르죠. 기준점이 좀 다르죠. 이분들의 주장은 이 시장은 아예 없어지는 시장이다. 끝나는 엔딩 시장이 있다. 라는 주장인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선물이
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장치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선물이 생김으로써 가격의 변동폭이 있겠지만 계속 꾸준하게 거래가 될 것이다.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끝은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하다가 조금 시간이 많이 까먹었습니다. 네, 시황을 또 보게 되면 앨런 재무부 장관 후보가 약달러를 위한 시장 개입은 없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좀 차별화된 방향성을 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달러에 대한 분위기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고, 비트코인이 약달러 때마다 좋은 방향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에 어떤 또 영향을 끼칠지 좀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바이든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캐나다, 미국을 잇는 송유관 프로젝트가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해서 취소할 계획이 있다. 라는 소식과 중국의 인민은행이 이번에 경제 상황에 따라서 통화정책 강도 속도를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이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주택 공급 방안이 나왔는데요. 이건 두 가지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 공급에 대한 곡소리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 공급 추이로 인해서 단기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실업률을 최소화시키는 건설 일자리를 만든다. 근데 좀 어폐가 있죠. 과거에는 뭐 생활형 SOC 쪽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냥 건설 SOC도 좀 대폭 늘렸고, 물론 당연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이번 질병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택 공급 방안 봤는데 말도 안 되는 게 용적률을 그렇게 높여 놓으면 주차 공간도 없고 교통은 어떻게 할 거고 나머지 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대안은 1도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거 보면 되게 웃기다라는 거,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낸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 이렇게 하는 이유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내놓는 이유는 다 있죠. 보궐선거가 서울과 부산 가장 큰 도시에서 일어나고 조만간 대통령 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잘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인에 대한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리플이 갑자기 급등을 보여줬던 측면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보게 되면은 리플이 7%나 올라갔는데요. 그런 배경은 신임 SEC 위원장이 이번에 부임이 되면서 또 빵형이 꼭 정치적인 의견을 좀 많이 트위터에 남겨요. 뭐 기술이나 뭐 이런 이야기도 거의 다루지 않고 대부분 보면은 맨날 블록체인 생태계가 어떤 리플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게 전 좀 아쉽다고 봅니다. 아무튼 바이든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 협력이라는 얘기도 전 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의 위치를 보게 되면 이게 협력일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나왔으니까 우리 그만큼 양보하고 잘 따르겠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서 또 다른 리플에 대한 소식은 또 25일 만에 XRP 현금화 재개, 누가 제드 형이 또 25일간의 휴식기를 가지면서 2,860만 개를 또 팔아 제꼈다고 합니다. 올라가는 순간에 또 맞춰가지고 또 던지는 부분 정말 절묘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리플이 올라왔던 이유도 BTC 마켓의 도미넌스, BTC 마켓 자체가 도미넌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도미넌스 추이가 어느 정도 또 버텨주니까 원화와 테더 쪽에서 또 많이 올라왔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거래 중지가 되면서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시장보다는 아시아 시장으로 또 편중이 또 되면서 아시아 쪽에 대한 흐름의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변동폭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고요. 그 다음으로 소식을 보게 되면 올해 들어서 이더 상승률이 비트코인을 추월을 했다. 디파이 투신과 선물 거래 계장이 머지않아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WBTC 패킹코인 3종과 암호화폐 시총 상위 70위권에 진입을 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죠. 이더 안에 이더 시스템 부분에서 디파이 부분이 인기가 좋으니까 이더도 같이 가지고, 디파이가 좋으니까는
BTC 같은 게 좀 더 잘 나가주고 있고 WBTC 같은 게 디파이가 잘 나가니까 디파이로 인해서 덱스 시장도 같이 커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시장들이 유동성이 좋아지니까 OTC 쪽으로도 거래가 보이지 않게 거래량도 많이 늘려가 나가고 있는 실정인 거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적으면 호가에 나오는 물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 거래하기가 두렵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거의 다 이번 디파이가 좀 해결을 해줬던 측면이 있죠. 그리고 엔진 코인이 JVCA의 코인체크의 상장이 예정이 나오면서 50% 이상 급증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에이다가 3월에 스마트 컨트랙트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과 프랑스 중앙은행이 12DC 테스트 완료 240만 달러 규모 통화 기금을 결제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은 12DC에 대한 속도가 더욱더 빨라진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오스 10 라이머가 나가니까 브랜던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보게 되면은 블로그는 항상 EOSIO의 기술적 다양한 적용을 촉진하는 투자 전략을 추구해왔다. 현재까지 투자는 타사 GP에서 관리를 했지만 앞으로 직접 투자 전략을 전환할 것이다. 직접 투자가 발생하면 발표할 예정이 앞으로 수두룩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프로젝트 완성된 것도 올해 안에 몇 개를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박스권 추이가 매우 커요. 예, 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보게 되면은 조금 기회비용이 좀 날아간다라는 생각도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끝난 시장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오스도 조금씩 관심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 그렇지만 지금의 주도했던 코인들 위주로만 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비트코인 캐시, 뭐 이더리움 클래시, 라이트코인 뭐 등등 같은 경우도 아직도 저는 좀 더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아직 못 갔던 이오스도 분명히 이번에 좀 대거 많이 보여준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16,000개 비트코인 24시간 동안 그레이스케일로 유입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보게 되면은 되게 이렇게 또 언제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또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 그럼 이 증가 추이가 언제 또 증가를 했냐? 이번 조정장 때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급라시 무서워하지 말고 들어가자. 그런 뒷받침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냐?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으로 보게 되면 기술적 분석으로 했었을 때 유동성 괜찮고 모든 주봉 월봉에 대한 장기 추세선이 정배열로 돌아섰고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그리고 정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위에 매물이 없죠. 이건 누구나 뭐라고 딴지 걸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부분으로만 언급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쫄린다 하면서 들어가지 않으면요. 뭐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구독자분의 한 분께서 제가 예지가 뭐예요? 예지 아니에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해지용으로.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급락이 나올 거를 대비해서 조금 덜 손해보는 용도로 비트코인을 좀 보유해라. 수익률 추이를 좀 고려하지 않고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인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유튜버 분들이 1억을 외치고 있으니 1억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의 비트도 최소 못해도 2배는 먹을 수가 있는 시장인 겁니다. 1억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라는 거예요. 저는 목표가를 1억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 버블 시점이 도래하는 시점은 1억에 준한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스텔라 홀더라면 100% 공감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다른 것들 올라가는 거 보면 속상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330원 넘어가면 입절하는 게 상당히 조급해진다. 그리고 기소 본능이 나오면서 후회하게 된다.
무한 반복이 된다. 이런 거는 뭐 스텔라만 있는 게 아니죠. 네, 매번 뭐 알트코인 들고 있으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도하는 코인들 제발 들고 가자. 주도하는 게 뭐라고 있습니까?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스테이블 코인 되어져 있는 거. USDC, 테더 쪽. 테더 뭐 있습니까? 뭐 있어요? 뭐 있습니까? 뭐 있어요?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예? 매번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또 랩핑 코인 쪽. 뭐 WBTC 코인 네, 뭐 영향이 있는 쪽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런 래핑 코인을 내려고 하는 쪽 그런 거 같이 좀 보자. 아니면 중국계 코인. 그러니까 모든 게 특징이 있어야 돼요. 특징 없는 코인들은 사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본인이 뭘 하려고 하는 게 명확한 코인들은 좀 들고 있으면 한 번씩은 기회를 줄 겁니다. BSN 같은 것도 테마 아직 죽지 않았죠. 그리고 뭐 미국계 코인, 뭐 일본계 코인, 중국계 코인,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거에서도 본인의 색깔이 명확한 게 있어요. 똑같은 블록체인 산업을 에서 뭐 무언가를 진행을 할 때도 프로젝트 진행할 때도 비체인 보면은 RFID 형태로 간다. 뭐 그리고 진리카를 보면은 샤딩으로 약간 특화돼서 특징이 딱딱딱 잡혀져 있죠. 특징이 명확하고 그쪽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코인들 위주로만 접근을 하셔도 손해 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인터체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유심한 이야기를 했지만 코스모스나 이런 것도 많이 가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뭐 구독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댓글로 야, 왜 이제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매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에도 작년 12월 달이나 11월 달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내년에 중대형 코인. 저는 중대형 코인에 거의 이번에 그렇게 세팅을 해놨다고. 그랬으면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 따라오셔도 상관이 없지만 반대로 손실나면 저는 제 돈을 제가 직접 리스크를 감하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하셨으면 쓰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돈까지도 제가 운영할 수 있으면 그런 권리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겠어요? 뭐 당연히 운도 좀 따라졌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의 부분은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하나하나씩 다 보면서 대략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블록체인의 금융의 프로젝트에서도 그 트렌드가 있어요. 그 금융 산업에 대한 트렌디한 걸 제발 놓치지 않으면서 체킹을 하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장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1, 2년 뒤에 그게 트렌디로 잡히면서 가는 또 코인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도 이번 형태에서 좀 많은 수익을 계속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분명히 중대형 쪽에서 많은 수익권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투자 책임은 항상 본인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 투자 자문 대상의 암호화폐 투자 설문조사, 비트코인 ETF 등 잠재 수요가 부각화되어 가고 있다. 조사 대상은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사 결과치를 보게 되면은 고객의 암호화폐 관심도가 어, 투자하고 있다가 36%, 투자하고 있지 않다가 26%, 그리고 모르겠다가 36%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할당치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얼리 어답터 단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하는 이유는 여기서도 다른 자산 등급과 낮은 상관성이 가장 많지만 올해 가장 증가한 것은 인플레이션 해지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수익성이 높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투자 자금은 이제 보게 되면은 주식, 현금 대비 그 다음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암호화폐를 투자를 막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규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환경에 대한 개선은 아무래도 규제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애널리스트들도 없어요. 그냥 거의 다
소속되어져 있는 금융기관에 소속되어져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쉽다. 진짜 전문성을 조금 뛰어들고 이쪽 분야만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 있어줘야 되는데 겸용으로 있습니다. 한국의 SK증권의 애널리스트 분들도 겸용이신 분들이 그런 리포트를 내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투자 방법으로는 ETF 부분을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ETF가 나오면 우리가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내비치고 있죠. 왜 그러냐면 펀드는 이미 과거에 많이 박살이 났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요새는 ETF 추종 부분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주식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ETF 쪽, 그래서 요새는 퇴직연금이나 IRP 쪽은 요새 ETF 거를 한국 쪽에서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올해 개편됐어요. 네, 그런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 제조사 엔비디아가 채굴 전용치 생산 중단을 했는데 다시 재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죠. 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좀 느리다라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인터넷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자료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입으로 다 때우겠습니다. 저번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번에 GTX 3080 내기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그거에 따른 것을 또 누구한테 외주를 줬냐? 삼성전자한테 줬습니다. 근데 그게 또 누가 다 가져갔냐? 네, 채굴러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얼마 나오지도 않는 물량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인기가 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엔비디아가 요 시점에 노려가지고 또 약간의 장난질 좀 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러시아 소식인데요. 광물 생산 기업 블록체인 기반의 상장지수 상품을 출시했다. 독일 런던 증권거래소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앞서 노르켈은 러시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광물 거래소 플랫폼과 광물 가치를 연동한 토큰을 발행 허가받은 게 있다 라고 해서 대부분 자산가치 평가 부분을 토큰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꽤 보여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거래하기 편한 조건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누구나 해당에 있는 이제 디지털 월렛이 최종 목표치가 뭐라고 했죠? 모든 관련되어져 있는 원자재, 뭐 민증, 돈, 뭐 여러 가지 화폐, 여러 가지 코인들 이걸 다 한 방에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식부터 해가지고 채권부터 해서 모두 다 담을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고자 해서 러시아가 선택한 부분은 모두 다 담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물량도 좀 적겠지. 누군가는 안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 이런 형태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최대한 접근성을 용이할 수 있을 만한 패턴으로 이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측면은 거래 기반 부분을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좀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최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적절하게 좀 사용을 보편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으로는 또 블록체인이 좀 적합하다라고도 또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걸 또 진행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또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